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 try, catch, finally 구문과 throw 구문을 이용해서 에러를 발생시키고 catch 구문에서 에러를 핸들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if, else문을 가지고도 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를 충분히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try, catch 구문은 함수 호출한 함수 안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에도 에러를 캐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한번 함수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function error function이라는 에러를 발생시키는 함수를 하나 작성을 하고요. 에러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뒤에 있는 코드는 실행되지 않을 것이고요. 해당 함수를 작성하고 try 구문에서 직접 에러를 발생시키는 대신 에러 펑션을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try1 그리고 catch error 그리고 finally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데요. 이 try 구문에서 코드가 실행이 되다가 에러 펑션 호출이 이루어지고 에러 펑션 안에서 throw 구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throw 구문을 만나면 자바스크립트는 가장 가까운 캐치 블럭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에러 펑션 안에는 try catch 블럭이 없기 때문에 이 해당 함수가 호출된 곳에서 다시 try와 catch 구문을 찾게 됩니다. 에러 펑션이 호출된 이곳에서는 catch 구문이 존재하고 catch 구문으로 이동을 해서 코드가 실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finally 코드가 출력이 되고요. 그럼 조금 더 복잡한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펑션을 하나 더 만들고요. 안에 try catch 구문을 복사해서 try catch 구문이 존재하는 다른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try 대신 펑션 안에서 메시지가 출력된다고 처리를 하고요. in function과 같이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하고 가장 바깥의 코드에서는 펑션 함수를 호출하도록 할게요. 그럼 프로그램은 펑션 호출을 만나서 이 해당 함수를 호출하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코드를 실행해보면 try1, function1이 호출되고 펑션 함수 안에서 에러가 캐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드는 try1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요. 펑션으로 호출이 돼서 function1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에러 펑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throw 에러 명령을 만나게 되고 가장 가까운 캐치 블럭을 찾아서 해당 함수엔 없기 때문에 에러 펑션을 호출한 펑션으로 나오고 여기에서 캐치 블럭을 찾아서 코드가 실행이 되고 finally 코드가 실행이 된 후에 이후에는 에러가 이제 핸들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캐치 블럭을 찾지 않고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어서 다시 리턴이 된 후 try2 구문이 출력이 되고 그리고 finally 구문이 실행이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건 여기에서 캐치 구문을 지우게 되면 새로 고침을 하였을 때 어떤가요? try1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요. 펑션 안으로 들어와서 function1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호출이 되어서 에러가 발생한 후에 캐치 블럭을 찾는데 없죠?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try 캐치 구문에는 캐치 블럭이 없고 try finally만 있어요. 그러면 다시 캐치 구문을 찾아가는데 그 전에 finally 블록이 실행이 되고 그리고 다시 빠져나가서 캐치 구문을 찾는 거죠. 그럼 가장 바깥에서 캐치 에러, 이 파트에서 에러가 핸들링 되고 finally 코드가 다시 실행이 되는 거죠. 이때는 그러므로 try2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try, catch, finally 구문을 잘 활용하면 프로그램의 내부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를 받아서 프로그램의 진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finally 코드에서 뭔가 처리를 해주고 최종적으로는 캐치 구문을 이용해서 에러를 핸들링을 또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구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